근근히 연명하고 있는 방송 부들부들 청년 팟캐스트 진행 맡고 있는 이호상 기자입니다. 벌써 5회까지 진행하게 됐네요. 다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덕분입니다. 근데 다 들어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설 지나고 이제 진짜 새해 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5회에는 부들부들 청년 기획 네 번째 시리즈였던 회사에서 마음대로 부리는 가축이라는 뜻의 사축 이야기랑 두산 인프라코어의 20대 신입사원 강제 희망퇴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획의 제목 자체는 사축이랑 찍태였어요. 사축 기사 함께 취재한 김서영 기자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이혜리 기자는 말을 잘해가지고 3회 연속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찍태를 혼자 취재를 했었거든요. 두 분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더 길게 설은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설에 사축같이 지냈죠. 아 맞아요. 집에도 못 가고. 맞다. 혜리 기자 얼마 전에 이 얘기는 되게 급인가? 취재를 하느라 아직 말하면 안 돼요. 해외 네, 취재를 하느라고 해외 해외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가지고.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 연휴를 껴서 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이미 설이 지나 있었어요. 맞아요. 집에도 못 내려갔어요. 집이 지방인데. 네, 못 내려갔어요. 예. 아니 그런 트위터 봤어요? 부들부들 청년 팟캐스트 한 3회차부터는 좀 들을만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자들은 지방에도 안 내려가 봤나?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좋은 평을 쓰신 분이 있는데 좋은 평과 함께 그런 평도 쓰셨더라고요. 무슨 맥락인지는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지방 분이시잖아요. 저희 다 지방 사람들. 그렇죠.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시작하기 전에 소개 하나만 드리면 약간 홍보성인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부들부들 청년 기획을 연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웹에서도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 경향신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가장 상단에 부들부들 청년 배너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썼던 기사들을 약간 일목요연하게 모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회에는 사실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기획이었거든요. 이게 며칠자였죠? 1월 한 대충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월 한 15일, 16일자 이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때 기사인데 이 기획 자체가 양면 구성인데 일러스트 우리가 꽤 힘 줘가지고 나름 색다르게 구성을 해봤던 기사인데 왼쪽은 사축 얘기였고요. 오른쪽은 찍퇴 얘기였습니다. 먼저 사축은 그 사축 기사 자체가 이제 저는 10년차 사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19일자에 나갔다고 돼 있는. 대본을 안 읽어서. 눈이 6개인데 이걸 안 읽었단 말이야? 뭐하는 죄송합니다. 지금 또 이 기획자께서 굉장히 나를 잡아먹을 듯이 지난번에 제가 대본대로 읽지 않았다 하여 끝나고 진짜 많이 혼났어요. 숨을 막 거칠게 몰아쉬시고. 근데 왜 이렇게 팟캐스트 전날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으세요? 공교롭게도 이게 일정이 잡히는 날마다 제가 날을 세가지고 어제도 날을 세고 그래도 어제는 3시간 자고 났더니 굉장히 개운하네요. 이렇게라도 자면서 일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진짜. 무슨 소리야? 아니 근데 3시간 자고 그러니까 그 효율이 있나요? 저 궁금해서. 없어요. 제가 옆에서 효율이 떨어지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로찾기를 안 해야 되는데 진짜. 어쨌거나 이 사축이라는 거를 왜 처음 얘기하게 됐냐면요. 저도 이 기사를 썼었거든요. 서영 기자랑 같이. 어떤 한 분의 스토리에서 시작된 느낌이 강해요. 왜냐하면 이 사축이라는 회차 자체가 처음에는 정해져 있지 않았었잖아요. 원래 예정된 회차가 아니었는데 그 어떤 분을 전화로 짧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대충의 스토리가 이랬어요. 약간 이분은 10여 년을 근무했는데 자기한테 남은 거는 월세방 하나랑 약간의 빚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이분이 10년을 일하면서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는 2005년인데 75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매년 조금씩 나아지면서 결국 마지막 해에는 400만 원까지 벌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는 그 400만 원 받던 것에서 과감하게 때려치고 다시는 일하기가 약간 싫은 지경까지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아오신 분이 아니고 인생을 회의하거나 뭐 그렇게 살아오신 분 아니고 매해 조금씩 발전하는 재미로 이렇게 스스로의 기량도 닦으면서 발전해 오신 분인데 그렇게 되신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한 번은 기사로 다뤄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거를 사축으로 발전시킨 느낌이 있죠. 찍퇴는 원래 예정돼 있던 것보다는 해리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해왔는데 워낙에 잘 해와가지고 그거를 먼저 잡아놓고 축을 세워놓고 거기에 사축을 붙인 느낌이 있는 거죠. 어쨌건 이 사축이라는 게 그러니까 청년 문제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직 이후의 삶도 굉장히 녹록지 않은 거잖아요. 그 네. 이야기를 사축과 찍퇴해서 같이 해보고 싶었던 거죠. 네. 예, 해리 기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축과 찍퇴에 대해서 뭐랄까 이거를 우리가 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또 각자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생각이 조금씩. 그러니까 취직을 한 이후에는 거의 대다수의 삶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일터라는 공간이 단순히 우리가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라 같아요. 예, 되게 그러니까 아예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인데 분리가 안 되는. 네, 너무 맞아요. 스트레스를 그 공간에서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평소에 많이 했었거든요. 본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저 다 경험하는 거 음. 아닌가요? 음, 아무튼 일단 저는 회사에 들어오면 뭔가 웃고 싶은 게 없어져요. 원래는 원래 정신 원래도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아니요. 원래는 예. 원래 회사 밖에서는 참 웃기도 하죠. 음, 아닌가요? 여기 회사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 보네. 죄송합니다. 저희도 굉장히 짐처럼 느껴진 거 아니에요? 아니 부담스럽. 짐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이제 압박이 되는 거죠. 회사 그러니까 사람들. 뭔가 그냥 회사에 출입문 들어서면서부터는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물론 일을 하러 왔지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사람으로 이렇게 대우받는 느낌이 아니라 뭐 일에 대한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직원의 느낌이 더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와서 웃음기도 사라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것 때문에 안 웃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네. 안 웃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압박들이 저는 되게 심해서 아 음, 굉장히 좀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안 웃는다면 그거는 어떤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함부로 웃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압박 그런 것들 때문에 일 생각은 별로 함부로 웃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뭐랄까 그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그러니까 약간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여기를 들어오게 되면 나는 회사에.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우리 회의실에 있잖아요. 예. 기획팀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서 뭐 맨날 웃고 떠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 저는 당장 내일 뭐 무슨 취재를 해야 되고 무슨 기사를 써야 되고 이런 생각이 더 앞서는 거예요. 아 약간 그런 면은 있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워크홀릭이라. 일단 서영 기자 네.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일단은 예. 이게 청년 기획이잖아요. 근데 예. 우리가 일을 길게 많이 하는 거는 모든 세대가 다 똑같은데 예. 이거를 청년 기획에서 다루려면 사축이라는 말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자조하는 이런 것들이 뭔가 진짜 이 현상이 문제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런 사회를 사는 청년들이 생각이 바뀐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대 차이인 건지 아니면 진짜 문화가 잘못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표의 이유 쓰신 저자분 만난 것도 예, 그분이 예. 청년 세대의 퇴사 경험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 사축일기 쓰신 그 강백수 씨 강백수 만난 선생님. 것도 이제 예. 그분이 청년 당사자로서 그 얘기를 쓴 거여가지고 만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근무 여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네.
여전히 빡세긴 뭐 똑같은데. 빡센 건 예, 똑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사축 원래 회의하려고 할 때 그 뭐 에디터께서 이렇게 회사 열심히 다니시는 거 안 힘드세요? 이러고 물어봤더니 안 힘들다고 하셨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분은 예, 예, 아침 일찍 예, 나오셔서 예, 우리보다 예. 더 늦게 퇴근하시는 예, 분인데도 하루에 거의 그런- 15시간 그러니까 넘게 회사에 그렇게 계세요. 일을 그러니까. 하시는데 안 힘드세요? 할 때 안 힘들다고 아니 하시니까 그리고 방금 나는 웃으면서. 그때 되게 뭔가 충격적인 게 우리가 묻는 핵심 질문에 답변을 안 하셨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불만을 불만이 없으신 거지. 근데 약간 그거 당연한 거잖아라는 식의 느낌으로 계속 말씀을 음. 하셨잖아. 굉장히 다른 거야 우리와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셨어요. 이렇게 일을 하신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게 일과 삶의 분리가 아니라 그냥 일이 삶이고 삶이 일이고 그냥 그렇지. 그렇게 되신 단계예요. 우리는 아직 그게 경계가 있는데 하긴 또 묘하게 또 그렇네. 네? 반려자도 직장 안에 있고 특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건 뭐 자르죠. 아니 그래서 나 그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고 아 진짜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네. 일하는 게 제가 모 팀장께도 여쭤봤어요. 근데 나는 회사가 더 편해. 회사에 있는 게 더 편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다르구나. 저희 팀장께서는 잘 안 들어가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 아, 모 집에? 팀장이라고 했는데 저희 팀장이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진짜 죄송- 왜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또 주책 없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어쨌든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할 땐 하더라도 약간 자기만의 어떤 혼자만의 어떤 여가 네, 시간을 최소한 필요로 하는 그런 네. 게 좀 다른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그 이영롱 씨가 뭐라고 진단을 하셨냐면 그 젊은 세대가 구린 직장 문화와 불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건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구시대적 직장 예, 문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사축 얘기를 먼저 좀 집중적으로 하자면 이렇게 개인적인 삶을 전혀 누리기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게 주로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의 문제예요? 아니면은 회사 규모나 종업원 수랑 상관없이 모든 회사원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인가요? 그냥 규모랑 상관없이 그냥 조선의 문제인데 아 조선. 예, 한국스러운 그런 문화인데 예, 예. 일단 그 인터뷰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꼽는 게 노동 시간이 긴 거. 근데 노동 이거는 시간 사실 긴 거. 통계로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더 말할 게 없고. 중세 농노보다도 네, 길죠. 한 1000시간 네. 더 길게 일하더라고요. 근데 취재 물론 뭐 이제 예. 뭐 밤이 길어지고 예. 그런 게 있겠지만 밤이 길어져? 아니 밤에도 일을 낮이 길어진 아, 건가? 전구가 뭐 예, 발명되고 예, 뭐 그런 이런 거 걸 얘기하는 얘기하는 거. 아니 밤에도 되게 일을 똑똑한데. 아니, 이게 굉장히 똑똑한 어휘를 쓰네. 아, 그러니까 밤이 길어지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네, 길어졌다고. 네, 그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길게 일하고요. 그리고 음, 또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칼퇴근 못하는 거, 퇴근 맞아요. 눈치 보는 거. 예. 음.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그리고 되잖아요. 저는 술 문화, 전 진짜 맞아. 술 회식 문화. 문화도 맞다, 있어요. 맞다. 회식. 문화. 그게 다 근데 이게 기업 규모랑은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대기업은 그쵸. 대기업 나름대로 수당 줘가면서 늦게까지 일시키고 맞아. 중소기업은 수당 안 줘가면서. 근데 수당 오히려 안 주고. 요즘에 그러니까 뭐 어떤 대기업들은 그런 규정을 다 만들어가지고 몇 시 이후엔 반드시 퇴근하게 하고 그런 거죠. 아 맞아요. 그래요? 아 그런 회식은 기업들이 1차만 있어요? 하게 하고 아 맞다 그런 기업 그런 걸 있죠. 하는 데가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 막, 예.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데가 대다수니까 맞아요. 그리고 참 느린 것 같아요. 이 전파되는 속도가 문화라는 게 기업 문화는 참 잘 안 바뀌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느끼기에 약간 그렇고. 근데 술을 왜 마시게 된 걸까요? 어떤 처음에는 점수죠. 즐겁게 뭔가 네. 친목 동호회 그런 취지로 마셨겠죠? 친목 동호 겸 약간 도제식 수련의 일환. 까라면 까 저는- 약간.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약간 멘탈의 일단 전수. 많이 네, 경험해 네. 보셨잖아요. 아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많이 경험해서 저는 제가 즐겼어요. 익숙해진 사람. 아니 그러니까 노예, 익숙해서 노예. 노예가 된 사람이고. 즐겼다는 노예. 제가 원래 이게 들어올 때만 해도 술 진짜 못 마셨잖아요. 지금은 술 좋아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있다가 한 5년 10년 지나면 나는 일하는 게 좋아. 집에 왜 가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안 갔어요. 집이 너무 멀고 귀찮게 느껴져. 그냥 회사에서 자는 게 너무 편해요. 그냥. 봐봐요. 벌써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형 사축이에요. 진행형이 완성형 아니라, 사축? 예, 완성형. 아니 근데 큰일 가족이 났어요. 있으면 가족이 좀 그렇잖아. 근데 가족을 가질 생각도 없잖아요. 망한 거 같아. 어떻게 하죠? 아니 근데 일을 하는 게 즐거워요?
즐거우면 됐죠 뭐. 때때로 즐거워요. 그러니까 매일 즐겁지는 않은데 가끔. 근데 요즘은 좀 이 기획팀을 하면서는 사실은 좀 즐겁다는 마음이 있긴 해요. 근데 나 즐거운데 우리 예. 예를 들어 지금 노동 시간이 하루에 예. 지금 몇 시간 정도 되죠? 15시간? 15시간? 14시간? 그 우리가 하여튼 시급을 12시간은 넘어. 네. 시급을 계산하면 얼마 받을까요? 제가 옛날 수습 때 시급을 계산했더니 예. 한 2,3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 그거보다는 더 받겠지만 한 4, 5천 원 그러겠죠.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정도는 받을 것 같아요. 네. 최저임금보단 못 받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다 주 6일째 하고. 맞아요. 주 6일 거의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설에도 제대로 맞아요. 아, 쉰 날이 하루 정도밖에 없었어요. 뭐 어떻게든 뭐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 예. 일은 잘 안 되는데 강박이 예. 있는 거 있잖아요. 못 쉬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빨리 마감 끝내고 쉬고 싶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무서울 때가 뭐냐면 아까 그 말한 것처럼 이게 뭔가 누군가 어떤 악이 있어가지고 그 악이 저를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예. 이게 점점 이게 체내화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나 스스로 이 문화를 내가 되게 익숙하게 되고 점점 그거를 저도 이제 그 사건팀에서 수습 교육을 해봤잖아요. 네. 그러면은 약간 내가 수습 교육을 할 때 아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막 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후배들한테 바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네, 선배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내가 후배 때 싫었는데 그거를 선배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막 하고 있는 것들. 어쩔 수 그러니까 없죠. 그런 그렇죠. 거는 그러니까 그런 체내화 되는 걸 거부하는 건 매우 힘든 것 같아. 이 회사에 들어오는 이상. 맞아요. 이게 원래 당한 사람들이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 그거를 끊어야죠.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자괴감이 되게 클 것 같아요. 내가 비판했던 체제의 공범이 된다는 게 이게 사실 자괴감이 엄청 직장 문화 다 비판하고 회식 같은 거 싫다 하지만 어느새 그거를 나도 즐기고 있고 그리고 내가 후배를 회식 자리에 끌고 가는 선배 자리가 올라갔을 때 그때 오는 자괴감이 클 것 같아서 저는 그거에 아니요. 대한 그때는 고민도 좀- 이미 네. 약간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이면은 깨어 있는 아. 사람이 자괴감 느끼면 안 데려갈 것 같은데. 자괴감을 느끼면 안 들어가지. 아 그리고 이제 댓글에 그 이제 기사 댓글 창들 보니까 그 공감 댓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이외에도 이제 회사는 원래 그런 곳인데 니네가 너무 아쉬워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냐. 일하면서 즐겁고 재밌고 하려면 왜 들어왔냐. 이게 너무 생각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굉장히 좀 다르긴 한데 만약에 아까 말씀을 나눴던 에디터 같은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죠. 그분은 그런 분이 그분은 이렇게 아니시니까. 생각 안 예, 하시지만 예. 음. 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옛 분들이 아니 근데 저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네. 지적한 건 뭐냐면은 이 사축이라는 어떤 키워드로 얘기되는 그 대한민국 기업 문화가 효율성 저하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굉장히 거예요. 주범이죠. 주범. 그러니까 그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서 아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예. 경제적인 접근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거거든 사축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맞아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기분 나쁘고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건 굉장히 나의 근로의 의욕을 저하시켜서 더 결국 한국 경제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 수만 명이 노동 시간은 제일 긴데 효율성은 없다는 게 이게 예.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생산성은 진짜 떨어지잖아요. 노동 시간 너무 길고. 그러니까 차라리 1시간을 놀더라도 놀게 예. 해주고 그 나머지 시간에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더 많은 네. 생산을 할 수 있는데. 그냥 퇴근만 제대로 시켜줘도 사실 일을 하고 싶을 텐데 이게 회사에 계속 있으면 일을 하기가 싫어질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일반 직장인들 중에 그 출근 시간에 5분 10분 늦으면은 이제 벌금 내는 팀별로 벌금 모으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5분 10분 늦게 가면 뭐 사측에서 벌금 냅니까? 그러니까 약간 출근 시간을 엄청나게 엄밀하게 맞아요, 지키는데 맞아요. 퇴근 시간은 그냥 광고 수준. 이 정도부터는 갈 수 있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생각난 게 네. 저 옛날에 스터디 할 때도 그런 게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 퇴근 시간은 안 정해져. 아니 그러니까 그럼 늦게 오면은 뭐 500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지각 맞아요. 벌금 정하잖아요. 그런 친구들 꽤 많더라고요. 그렇게 내시는 분들이 벌금 내시는. 근데 그걸 회사에서도 한다고요? 예, 회사에서도 해요. 그게 헬조선의 그 기업 문화 약간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근로자가 룰을 어기면 거기에 가해지는 건 너무 가혹한데 회사가 룰을 어겼을 때는 제재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안 없죠. 지켜지는 것 같아요. 네. 공정하지가 맞아요. 않은 규칙인 것 같아요. 너는 지켜도 되고 나는 그러니까 노동법이 대체로 그냥 권고사항인 것 같아요. 뭔가 그게 좀 엄밀하게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기를 다 끊어야 돼. 근데 사실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예. 이게 긴 노동 시간 일하는 게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줄이면은 급여가 주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냥 나는 뭐 힘들더라도 더 그렇죠. 길게 일하고 싶다라고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는 결국 약간 급여의 문제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과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당 40시간으로 줄였을 때 그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뭐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52시간인가요? 그 정도까지밖에 할 수가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그 임금의 문제가 터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지간한 그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그 무조건 잔업을 하게 되면은 수당은 나오더라고요. 잔업 수당은 무조건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사무직에서 그 야근을 하는 게 좀 사실은 주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사무직 야근은 그렇죠. 네. 기업 규모에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인데 근데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매번 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취재를 해보면 근데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어요. 거의 그냥 일의 연장선인 거예요. 그날 나온 일의 연장선이고 기껏 주면은 11시 넘어서 퇴근하면 택시 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이런 정도의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문제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봐왔던 것들 중에서 그 인터뷰를 했던 것들 중에서 서영 기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어떤 거요? 그거 있잖아요. 약간 6시 할 일이 없어도 아, 6시 20분에 퇴근해야 된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항상 네. 그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 출근해서 가는 시간은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는 시간인데 예. 뭐 아침에 그래도 한 8시 반 40분 뭐 이때쯤 가서 청소를 하고 준비를 한대요. 근데 이것까진 괜찮대요. 근데 더 짜증나는 거는 6시에 딱 못 가는 거. 예. 6시 한 20분 30분까지 할 일이 없어도 있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만약 그다음에 6시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다음날 혼나는 거죠. 네. 다음 날 혼나. 네,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웬만하면 좀 남아있지? 약간 이런 소리를 한마디 듣는 거예요. 네. 아니 회사가 어려운 거라 할 일 없는데 남아 있는 거랑 무슨 그러니까 상관이에요? 정신 상태를 보겠다인 것 같아요. 네. 너의 그 회사에 대한 헌신도를 보겠다. 진짜 약간 이런 멘탈 채점. 한국에 있는 멘탈 맞아요. 채점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자세를 이게. 보겠다. 너의 자세를 보겠다. 회식도 너의 자세를 보겠다. 자세가 안 돼 있다. 술을 잘 못해도 자세를 보겠다. 술을 잘 못해도 자리를 지켜야지. 네, 그런 거. 그런 느낌. 해리 기자는 아니 근데 그런 거 제가 없어요? 그런 술자리를 해서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선후배나 뭐 동료들 간의 어떤 친목도가 높아진다면 모르겠어. 저도 있겠어요. 근데 맞아요. 그 친목도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세대는 전혀 높아지지가 않는데 맞아요. 그 방식을 강요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배들과는 술을 같이 마시면서 친해지는 게 있긴 해요. 아 그쵸. 물론 뭐 네. 좋을 때도 있죠. 되게 근데 좋을 때도 있고 재밌을 때도 있잖아요. 그게 너무 예. 작고 너무 자주 하면은 근데 약간 오피셜한 술자리가 잦으면 네. 일이잖아요, 일. 예, 그런 오피셜한 술자리는. 술자리는 굉장히 친해지기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회식, 부 회식, 팀 회식 뭐 이런 느낌. 약간 개별적으로 마시는 건 저는 되게 괜찮긴 한데. 그러니까 가고 싶어서 네. 가느냐 아니냐 차이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냥 끌려가느냐. 끌려가면 거기서 뭐 친해질 의욕도 없는 거고 가고 싶어서 선배 우리 뭐 한잔하러 가요 해서 가면 친해지는 거고 그 차이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서영 기자 우리가 네. 미처 소개하지 못한 예.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약간 라디오에서 사연 받듯이 한번 소개해 줘 볼래요? 해리 기자도 여기 아 선배 먼저 그 해외 교포가 본 직장 문화 그거랑 좀 같이 엮을까요? 그것도 네. 해외 교포 직장 문화요. 네. 그렇죠. 그것도 되게 그러니까 너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아 한국 상사들. 한국 상사들이 네. 회사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 그 미생의 마부장. 마부장. 어. 저 미생을 잘 안 봐가지고 잘 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여튼 네. 마부장 캐릭터. 예,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터치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 그 사업장 자체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 약간 관리자 직급들 그리고 그 밑에 재미 교포 및
그리고 거기에 현지인들, 살고 있는 네. 현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 그 현지 외국인들이 한국 상사들이 막 어깨를 때리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불쾌하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뭐랄까 이 사람들은 퇴근을 또 거기서도 안 해요. 외국에 나가서도. 예, 외국에 나가서도 딱히 안 하고 아, 그리고 일단 중요한 사람이 온다. 한국에서 뭐 부사장이나 누구 중요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사전에 동선을 막 짜고 하는데 엄청 치밀하게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외국인들과 재미교포 눈에 보기에는 와,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지? 왜 우리가 그 사람이 높은 걸 알겠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그러니까 특유의 기업 문화가 있어요. 이건 약간 그 단순히 근무 시간, 노동 시간이 길다. 그리고 네, 보상은 네. 작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그쵸. 그냥 이게 헬조선스러운 문화가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예. 요즘 말로 하면 미개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되게 옛날스러운. 미개한 느낌. 네,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보면 예. 뭐 노래방 회식 가서 예. 뭐 나가서 춤추는 거 노래하는 거 기본이고 이제 상사랑 다른 사람들이랑 노래하는 거를 내가 동영상을 찍어줘야 되고 그런 사람도 이거 있었잖아요. 그거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잖아, 임마. 아니 재밌게 할 수 있었잖아, 소영아. 선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취재한 게 아니라서. 이분은 어떤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인데 그 회사 이사님이 같이 이제 노래방을 가자고 한 거. 노래방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또 네 있잖아요. 그런 예쁜들이 사람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갔는데 이 남자 이사가 자기 옆에 있는 좀 아리따운 여직원의 손을 이끌어 가지고 스테이지로 네. 가서 이제 노래를 하면 춤을 추는데 자기한테 갑자기 핸드폰을 딱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핸드폰을 주나 했더니 동영상을 찍으라고 했다는 거야. 너무 우멸감이 느껴지나. 같은 여잔데 쟤랑은 아니 물론 같이 춤추고 싶지도 않지만 너무 우멸감이 느껴지는 사례 아니야 이게. 거기다가 다음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엘리베이터 선배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맞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도 네. 이게 어린 연차들이랑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선배들 근데 다 계속 타고 이거 버튼 내리고, 눌러주는 네, 거 버튼 나가는 누르고. 나가기 네. 버튼 눌러주는 거. 내릴 때까지 그리고 문 여는 것도 열린 버튼 네. 누르고 안 내려. 그리고 네. 그 사람 그러니까 내릴 안 때까지 내려. 안 내리고. 왜 안 내리는 거야? 그리고 밥 먹으러 갔을 때 우리 젓가락 있잖아요. 놓고 수저 이런 막. 거. 네. 특히 김원진 기자가 그런 거 네. 엄청 빡세게 하잖아요. 제가 불편해 죽겠어요. 걔 때문에. 아 나도 걔 때문에 진짜 불편해 죽겠어. 걔 대답도 항상 2번 하잖아. 넵, 넵 넵 선배. 귀여워 알겠습니다 죽겠어. 선배. 맞아. 넵 알겠습니다. 아, 맞아 카톡창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대답 안 하면 뭐라고? 대답 안 하면 익십한다고. 네. 읽으면 다 내라고 네. 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하라고. 그 여기 이런 거 많네요. 커피 네. 셔틀. 맞아요. 커피 셔틀, 뭐 스타킹 셔틀, 뭐 이런 거. 맞아요. 여성용품 셔틀 해봤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아 남자가 네. 여자 상사예요. 그런 걸 해봤다는. 거. 아니요 여자 상사의 여자 직원이. 그래도 아무래도 남자 직원이 했다는 이거 사연을 진짜 들었어요. 웃기다. 왼손잡이라 젓가락질이 조금 서툰데 팀장이 젓가락질 똑바로 할 때까지 외부 미팅 안 보내겠다라고 말했대. 아 너무 심하잖아요. 젓가락질 내가 하든 말든 무슨 부모야? 아버지도 안 그럴 건데. 이제 식사 예절까지 그걸- 이제 회사에서 그러니까 가르쳐. 너무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까지 다 그러니까. 완전 간섭하려 드는 게. 아니 무슨 자기가 왕이라도 됐냐? 그러니까 맞아. 너무 웃기잖아요. 주인이에요 주인 상사가. 그러니까. 아니라. 네. 아니 푼 돈 얼마나 준다고 그래? 뭐 해봐야 뭐 200 주겠죠. 그러니까 한 기껏해야 200이나 주려나. 이거 대박 웃겨. 새로운 프로젝트 들어가야 돼서 야근이 한 달간 계속 될 텐데 그거 앞두고 팀장이 팀원들한테 너희도 나처럼 설렜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가 왜 설레야 돼? 진짜 두근두근. 말도 안 되잖아. 두근두근. 아 진짜 웃기다. 웃긴 거 많네. 또 없어요? 전날 야근을 늦게 하고 하루 늦게 나왔더니 음. 상사가 요즘 한가한가 봐 이렇게 말했다. 그 진짜 얼마나 화날까. 근데 이런 건 진짜 여러 네. 차례 자주 있는 일인 것 같아. 아 금요일 날 오후 5시 뭐 이쯤 퇴근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이거 맞아. 완료해 놓으라. 뭐 해오라고. 그러니까 완료해놓으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맞아. 그냥 한번 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냥 한번 보고 맞아. 가면 그냥 한번 보고 갔는데 난리 나는 거야 진짜. 큰일 나는 거지. 한번 슬쩍 정리해 오지 했는데 맞아, 그냥 맞아. 정말 슬쩍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지시가 명확하지가 맞아. 않고 굉장히 자기가 시키기에는 예. 약간 죄책감이 있거든. 인간인지라. 그러니까 대충 은근슬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만 가볍게 좋은 사람 말하는 거야. 되면서 맞아. 아랫 사람들 힘들게 하는. 안 해놓으면은 게, 또 뭐라고 한다고 또. 예. 아 그리고 이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거야? 연애했냐고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 맞아. 연애하고 아. 있냐고, 뭐 남친 있냐, 여친 있냐, 그거는 좀 아. 친한 결혼 언제 사람들끼리만 하냐, 물어봅시다. 애를 진짜. 낳을 거냐, 뭐 애는 안 낳으면 왜 안 낳냐, 뭐 문제 아, 있냐, 맞아. 왜 문제 물어보 있냐도 왜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애 오래 안 나오면 문제 있냐는 애 오래 뭐야? 안 나오면 뭐 문제 있는 줄 알잖아 사람들이. 아, 아,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걸로 보고 결혼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하고 저도 안 하고 싶다고 해도 뭐라고요? 안 하고 싶다고 맞아요. 해도 안 하고 싶다고 해도 저도 한 입사한 지 한 1년 정도 좀 넘었는데 남자친구 있냐는 질문은 한 50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 예. 하긴 저도 그러니까 그랬던 왜 거 같네요. 궁금할까 그게? 서영 선생님.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았던 그런 질문 해주신 분들이 대체로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제 경험상으로. 아, 그쵸. 관심 있어서 그랬나? 아니 근데 다 같이 처음에 보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걸 사적인 질문하는 걸로 어색한 걸 푸는 것 같아요. 한국 아 맞아 문화가. 맞아. 예. 나도 내 네. 경우에도 나보다 네. 후배들한테 그런 걸 물어볼 네. 때는 약간 그런 거야. 약간 이 공백을 참을 수 없어서 뭔가 뭐라도 물어보긴 물어봐야겠다 해야겠고, 예, 하다 예. 보니. 아니 근데 딱히 없어, 남자친구 물어볼 있어요 게. 없어요 이러면 왜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를 안 왜 없어 어떡하라고 왜 없어? 왜 없어는 뭐 어떡해 너무 웃겨. 왜 없어? 아 그럼 뭐라고 할까 대답을 뭐라고 진짜 왜 뭐라고 해야 돼? 왜 없냐고. 일이 물어보면. 많아서 없다 그러세요. 그냥 다음부터는. 아 그러니까 맞아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아. 말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연애할 시간이 네. 없을 때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찍퇴 이야기를 해볼까요? 너무 사축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찍퇴 기사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난해 말에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두산 네. 인프라코어의 20대 신입사원 퇴직 문제.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당시에 찍퇴를 당했던 사원들 네. 몇 분 노동자분 몇 분을 만나셨죠. 네.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이혜리 기자가 직접 해서 기사를 썼던 내용입니다. 네. 어떤 거였죠?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만났던 네. 분들은 신입 사원은 아니셨고요. 아, 예, 다 예. 생산직에 있는 분들이셨는데 예. 그 이제 그 찍퇴라고 그러니까 원래 희망퇴직이라는 건 본인이 원해서 이제 퇴직을 하는 그쵸, 제도이잖아요. 말은. 근데 예. 이제 그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너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권고를 당한 거예요. 주변에서 암시를 하죠. 네, 약간. 암시하고 면담을 네.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찍퇴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대기 발령을 받아서 이제 그 교육 받는 장소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 희망퇴직 거부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두산 인프라코어 희망퇴직 이 사태는 되게 작년 말에 큰 사회적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뜨거운 보통 이슈였죠. IMF나 뭐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가 뭐 길거리에 네. 나가거나 뭐 이런 뭔가 뉴스로 접한 그런 것들은 많았는데 20, 30대가 그 희망퇴직 대상이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번에 이제 이런 두산에서 이런 일로 이제 발생하고도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아 맞아요. 이제 20, 30대도 희망퇴직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위기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분들은 정규직인데 예. 이제 5년 차 정도 일한 정규직인데 자기 밑으로는 정규직이 거의 없대요. 아,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다 비정규직이나 계약직들이 이제 채우게 된 거예요. 하청을 네, 그리고 하는 또 거죠. 외주를 주거나 네, 외주.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제 공장 사업장이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노동개혁도 일반해고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조금 손쉽게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해고를 쉽게 하는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아까 이거는 약간 시작일 뿐이다 그런 느낌인 느낌이죠. 거네요. 아 저는 진짜 노동 관련해서는 지금 있는 법이라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음. 파견 좀 그만하고 무슨 제가 요즘 만나본
생산직에 있는 젊은이들 다 파견직이에요. 어디 다니는지를 몰라 자기가. 자기가 소속이 어딘지를 몰라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사실 거야 그냥.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우리가 아는 그래요. 그런 대기업의 그 생산직이면은 사실 되게 잘 정규직은 입사를 한 엄청 거죠. 잘 된 그러니까 거는 그리고 뭐 웬만해서는 뭐 정말 자기가 무슨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뭐 그렇게 해고를 당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텐데 아마 입사를 할 당시에는. 근데 그쵸. 이제 이런 대기업의 생산직에서 대기업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했던 어떤 분은 중소기업을 다니셨던 분인데 네. 완전 이름 없는 중소기업은 아닌데 한 2010년 아니면 그보다 전에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희망퇴직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 20대 아주 첫 직장이었는데. 그러니까 3개월은 인턴으로 하고 3개월을 정직원으로 하는데 그때 이제 선배들이 네가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느낌을 줬다는 거예요. 압박을. 그래서 결국은 나가셨다는데 근데 저는 차라리 두산 인프라코어였기 때문에 이 정도 이슈가 된 파장을 거죠.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을 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슈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네. 중소기업에서 네. 하도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그런 데들은. 근데 대기업에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미가 강했던 것 같아요. 영향력도 있었고. 근데 그 뭐지 무한상사 아세요? 무한상사? 알아요. 알죠. 무한상사 옛날에 정준하 과장이 정리하고 나온 거. 맞아. 너무 그거를 슬프잖아. 제가 최근에도 몇 번 계속 봤죠. 원래 무한도전 좋아하니까. 집에서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받아놓은 회차 하나를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슬퍼. 아무튼 근데 그 회차가 이제 무한도전이 있는 거. 2022년, 2013년 아마 그 2년치가 제가 외장하드에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보는데 예. 그 무한상사의 정준하 과장이 그 정리학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바로 이제 정직원이 된 길 사원 같은 경우에는 난 지금 정직원 바로 됐는데 저는 해고하면 안 되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한 몇 년 차 정도 된 이제 직원인 노홍철과 하하 직원은 우리는 몇 년 차 안 됐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나가야죠 이러면서 이제 또 미루고 이제 박명수 차장 같은 경우에는 처자식 있고. 우리도 처자식 있고 뭐 다 그렇지. 카드빚도 있고 막 이러면서 뭐 전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고 정영돈 사원 같은 경우에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쌍둥이 애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안 된대. 그래서 결국엔 정준하 과장이 나가게 되거든요. 정준하가 착하고 맹해서 나가는 거. 착하고 그런 약간 설정인가? 근데 결혼을 안 한 상태였던 거예요. 결혼한 상태였죠. 결혼한 상태였는데 그냥 저성과자. 그러니까 저성과자 일종의 느낌. 저성과자예요. 진짜 정준하 과장이 거기서 이 회사에 대한 열정은 되게 잘 높은데 웃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상사의 비애도 잘 못 맞추고 후배들한테도 맨날 지적당하고 약간 일의 효율도 별로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면서 저성과자 네. 컨셉인 거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맞아요. 그게 그 노래에도 나오거든요. 그 뮤지컬 노래에도 그 대사가 나와요. 그 노홍철의 대사 중에 한번 불러주세요. 나만 아니면 돼. 뭐 니네가 나가. 약간 니네가 나가. 이런 취지의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이게 정말 2012년인가 13년에 나왔던 그 무한상사였지만 지금의 모습을 너무 잘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이분들 동료분들은 문자 보내는 분들도 많고 미안하다고 뭐 그렇죠. 해주실 수 있는 건 딱히 없으셨겠지만 네. 그런 분들도 있으셨다면서요.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게 최선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어떤 위기감에 대한 그 집단 조성이라는 행동을 할 것이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예. 걸 했다가 나도 그럼 잘리게 되는 상황인데 맞아요. 뭔가 같이 단결해가지고 노동자의 무슨 그런 걸 주장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현실이 참혹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노동자 측의 힘이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분들이 좀 제일 답답했던 거는 그럼 왜 내가 희망퇴직 대상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도 절차가 있잖아요. 이렇게 큰 대기업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술 먹고 뭐 아침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 얘는 뭘 감점을 몇 점 시킨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얘는 뭐 한번 지적을 했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제도가 있고 그런 게 쌓여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뭐 해고 대상이라는 뭐 저성과자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 게 없고 그냥 자기네들도 그래서 궁금하다고 이제 왜 자기네가 이 지목이 된 건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게 좀 제일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이제 일반 해고 그런 게 되면은 기업이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물론 뭐 지금 얘기하는 걸로는 뭐 어떤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아니, 되게 주관적으로 근데 볼 수 우리나라는 있는 노동제도가 관행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냥 기업의 관행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관행대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정해놓으면 뭐예요? 그 OECD 노동 시간 조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회사는 원래 그런 곳이다. 감내해야 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마인드가 네. 사실 원래 그래야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회사가 원래 그런 데면은 한국의 회사도 그렇고 일본의 회사도 그렇고 미국의 회사도 그래야 될 텐데 한국의 회사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태까지 그래왔다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한다는 법은 없는데 너무 쉽게 관행을 가지고 현재를 정당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업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게으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아요. 네. 저희 취재하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어떤 뭐지? 얘기요? 일본은 야근을 엄청 늦게까지 하는데 돈은 주고 네. 중국은 야근을 안 하는데 돈을 안 주고 네. 한국은 야근을 하는데 돈을 안 준다고. 최악인 거잖아요. 최악. 한국이 제일 안 좋다고. 아 근데 한국의 이런 노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각 곳에 있는 안 좋은 것들만 다 담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덴마크에 있는 노동의 유연화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실직이 되더라도 약간 보장이 되죠. 근데 우리는 노동의 유연화만 딱 가지고 와요. 그리고 미국의 해고가 약간 편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다 담아놓고 사측한테만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사축이랑 찍퇴가 저는 굉장히 그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술 먹고 뭐 상사한테 상명하복하고 이런 문화를 제가 사는 어떤 동네 뭐 무슨 모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 제가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렇죠.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언제든 회사가 나를 자를 수 있고 나를 나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네, 이거 문화에 대한 밥벌이니까. 개선에 대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떤 찍태에 대한 위기감과 사축이라는 문화는 같이 있는 연결이 거죠. 돼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쌍생아. 그러니까 이걸 조금 두려움을 이기려면은 같이 모여야 되는데 뭉쳐야죠. 근데 모이기도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갈수록 모이기 쉽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만 해도 이렇게 술 먹는 거 자체를 약간 싫어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노동자들끼리는 술을 마시면서 어느 정도 단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망한 것 같다. 그냥 그만하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끼리 좋아서 마시는 거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하면 그리고 돌파구가 일단은 있을까? 그러니까 그 뭐지 상사와 그 부하 간의 어떤 그 뭐랄까 그 평등이라고 해야 되나? 수평적 관계 그게 말로만 되게 하는 중요한 것 수평적 같아. 관계 그러니까 가족 같은 그래서 회사. 어디 그룹은 뭐 그런 네. 뭐 그 용어를 아예 바꿨다면서요. 뭐라고 했지? 뭐요? 뭐 무슨 용어를 바꿨다면서요. 뭘 말하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뭐 매니저 뭐 이런 어떤 단어를 바꿔가지고 아예 그 뭐라고 어떤 하지? 그러니까 부르는 거 뭐라고 무슨 닉네임을 만드는 데가 닉네임을 있어요. 만드는 데도 네. 있고 맞아요. 무슨 님이라고 부르는 데도 네, 있고 시? 뭘 네. 시세인지 어딘데 하여튼 어디가 무슨 님이라고 님이라고 하는 부른다고 데도 있고 뭐 그런 데 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인 그 수평적 관계가 되느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저는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호칭부터 바꾸는 거예요. 서영님? 좋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선생님도 저한테 부르세요. 선생님 저한테 미치광이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선배를 그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선배. 미치광이 정신병자 뭐 바보 이렇게 부르시는데 서영님이라고 해주세요. 앞으로. 서영님 앞으로 존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시죠. 그럼. 마무리하죠. 네.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식사 맛있게 하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니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지 말고 너도 같이 해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